그저 그런 아파트를 2개 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비슷한 입지로 갈아타는 거, 또는 괜히 더 좋은 거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더 안 좋은 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더 손해보는 짓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정말로 요즘 니즈가 강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모든 유형을 제가 한 번에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도움이 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오프라인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80% 정도는 고민의 주제가 갈아타기인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를 결심하는 이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보통 갈아타기를 한다는 말은 이미 1주택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보유하는 그 아파트가 왠지 적게 오르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아파트가 적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 사고 싶은 아파트, 갖고 싶은 아파트가 저만치 가는 게 보여요.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지,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지만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팔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든 정 안 되면 이 아파트를 전세를 줘서라도 자기는 다른 곳에 임차를 해서라도 다른 변화를 뭔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신가요? 너무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해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갈아타기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아파트가 쭉 오르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번 최근에 올라간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격차가 한 번 벌어진 게 아니라 계속 엄청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 생각 없다가 좋은 게 이제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 오르고 있는 것만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또 만약에 오르다가 정체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갈아타게 하려고 했던 니즈가 싹 사라집니다. 관심도가 싹 사라지면서 날도 좋은데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을 좀 내리거든요. 그 결론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주택 너무 훌륭한데요. 무리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좋아요, 갈아타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갈아타기를 한다는 말은 지금보다 상급지로 간다는 말이고 금액이 좀 비싸진다는 말인데 지금 거를 팔더라도 분명히 더 보태야 더 좋은 걸 갈 수 있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았어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 돈을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존재돈이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입지인데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해봤자 그놈인데 왜 갈아타는 거지? 이거는 약간 구축이고 저건 신축이지만 입지가 이게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놈인데 겉보기가 좋아서 저 경기도 외곽 신도시가 좋아 보여가지고 갈아타려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분당에 있는 걸 갖고 있다가 저기 동탄 신도시로 간다거나 그런 예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멀쩡한 거 좋은 걸 팔고 2개를 사면 훨씬 더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냥 적당한 가성비 있는 거 2개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이게 정답일까요? 못난이 2개가 똘똘한 한 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죠. 개수의 싸움이 아니다. 결국은 자산 규모의 싸움이다. 그리고 개수의 싸움이 아니라 입지의 싸움이다. 입지 이꼬르 수요다. 수요 이꼬르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 이꼬르 연평균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높다.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면서 가액이 벌어진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만났던 유형들, 갈아타기 유형들을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한 4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유주택을 팔고 상급지 실거주 갈아타기 하는 유행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그 경우에 대출을 조금 더 일으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을 더 투입해서 상급지 실거주로 가는 케이스예요. Why not?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여유 자금이 있고 상급지 가고 싶다는데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면 되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보유주택을 팔고 상급지로 가는데 실거주를 하려고 하니 대출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갭 투자로 하나 해두고 싶어요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데 이걸 팔면 어디 살아요? 물어보면 저하기는 다른데 그냥 임차로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출 이자 내는 거랑 임차로 거주했을 때도 분명히 또 비용이 나갈 텐데 큰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큰 차이가 나려면 거주지가 지금보다 한참 안 좋은 곳으로 결국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돈을 작게 갈고 있으면서 좋은 걸 사둘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고생한 만큼 버는 거라서 사실은 그 고생한 비용도 투자금에 넣어줘야 돼요.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똑같은 가격을 놓고 10억을 놓고 나중에 15억이 됐다 했을 때 5억을 번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함을 감수한 게 2억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3억밖에 못 벌었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하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우리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불편함, 그것들도 비용에 다 계산을 좀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유형은요. 보유주택을 팔고 가성비 두 채로 하고 싶어요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거주 있던 걸 팔았으니까 본인은 분명히 실거주할 곳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성비 두 채 중에 한 채는 내가 실거주하고 한 곳은 그냥 투자로 하나 사둘래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둘 다 전세를 주고 투자로 접근하고 저는 다른 곳에 그냥 임차로 거주할래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지방이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는 임차로 살고 수도권에 있는 거 사두고 싶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유형도 볼까요? 자, 이 유형은 보유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금 이 물건이 좀 잘 팔리지도 않고 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좀 시세가 오를 것 같아서 이걸 계속 보유한 상태를 가져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뭔가 지금처럼 변화가 있는 시기에 하나를 더 사두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좀 똘똘한 아파트면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저 그런 아파트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CD를 가지고 하나 더 사버리면 그저 그런 아파트를 2개 사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정리 그 하나를 뭉쳐가지고 똘똘한 거를 하나를 사는 게 사실은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죠. 그 외에 또 여러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기존 보유주택을 유지한 채 아무것도 안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만 엄청 뒤처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나름 양호한 주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제가 대략 4가지 유형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좀 포함된다고 보세요? 어떤 유형으로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들은 다양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유형이든 간에 결정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정하는 거는 왜? 이걸 팔고 싶은데 잘 팔아야 되거든요. 잘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잘 갈아타야 되는데 어디로 갈아타야 할지 잘 모를 거거든요. 이것도 하려면은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더 어렵거든요.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를 알고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에 대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기존에 보유한 집을 매도할지 보유할지 이 결정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거기에 따라 보유 자금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의 입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을 하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죠? 기존 집 아파트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평가하고 나서 이거를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몇 년을 더 보유했다가 파는 게 좋을지 그 결정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좋아. 이 집은, 야, 지금 뭐 현재 가치도 그렇고, 미래 가치도 그렇고, 좀 아쉽다. 갈아타고, 확실한 걸로 갈아타자. 그러면은 매도하고 갈아타기 가는 거죠. 근데 막 평가해봤더니 이 집 나름 괜찮은데, 이거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하고 갈아타기는 말이 안 되죠. 보유하면 못 갈아탄다는 소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난 보유했는데 뭐 돈이 좀 더 있다. 그럼 하나 더 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냥 아무거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 더 살려고 하는 아파트, 갈아타려고 하는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이걸 내가 할지 말지 기존 거를 정리하고 이걸 하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이구나. 그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판단이 돼야 되고 이것도 판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리하고 갈아타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걸 끝날까요? 끝이 안 나죠. 부동산은 평생 끝이 안 나거든요.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람들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계속 그냥 실차익형으로 또 갈아탈래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현금 흐름이 필요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중장기 전략이 다를 거고 그걸 고려하면서 넥스트 스텝을 고민해 가면 된다. 그래서 1, 2, 3단계 순으로 고민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 아무리 내 집을 잘 판단하고 갈아타기 할 거를 잘 판단했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좀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실거주를 하든 뭐 갭 투자를 하든 뭐 갈아타기를 할지 말지 내 걸 팔지 말지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부동산에 대한 평가고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는 똑같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나는 거주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가 좋은지 아니면 나는 조금 뭐 외곽에 뭐 살면서도 좀 똘똘한 거 사두는 게 좋은지 어떤 걸 더 만족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실거주할 때는 아무래도 대출을 조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경우는 또 대출 이자를 잘 감당해야 될 거고 갭으로 산다 그러면 뭐 역전세도 좀 감안해야 되고 갭으로 사두면 내가 실거주할 집이 또 따로 있어야 되니까 임차 비용도 좀 감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 중에서 비용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실거주 만족감, 이런 안정감 이런 것들은 어떤지 최종 투자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어떤 게 맞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효율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 효율만 따질 수는 없고요. 효율만 따지면 그냥 뭐 우리 전체 가족들이 반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보증금 1,000에 월세 뭐 30만 원짜리 살고 남은 금액으로 제일 좋은 거 사는 게 효율만 따지면 그게 베스트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령대나 아이들 있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효율만 따질 거냐를 가지고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은 내가 얼마 정도 매매가 기업까지 살 수 있느냐 그때 내 돈을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느냐 그 보유 현금을 좀 여유를 두면서 가져갈 거냐 타이트하게 가져갈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정을 할 때 타이트하게 가져갈수록 그게 다 리스크죠 사실은. 뭐 하나라도 삐그덕거리거나 하면 그게 이제 엄청난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유자금을 두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예요? 눈높이를 낮춰서 사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돈이면 이걸 살 수 있는데 이걸 낮춰서 이걸 사야 된다고 막 성에 안 차겠죠. 결국은 이거 가지고 막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범답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일려가는 거잖아요. 타협을 해야죠. 적정 수준에서. 그래서 내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뭐 적금을 드는 거고 누구는 미국 ETF 가입하는 거고 누구는 개별 주식 사는 거고 누구는 로또 가입하는 거고 다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을 하듯이 부동산 안에서도 거기에 따라 결정을 좀 해야 된다. 3단계는 내가 갈아타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안양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양 말고 아는 동네 하나도 없어요. 서울은 당연히 잘 모르고 입지를. 안양에서 갈아타기 할 수도 있잖아요. 실거주 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져가면서 내가 잘 아는 지역 그 안에서 나름 똘똘한 걸로 갈아타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기왕이면 전국 베이스로 뭐 서울부터 뭐 지방까지 어디든 정말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저는 그곳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역량에 따라 갈리는 거죠. 내가 입지를 잘 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지역을 검토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입지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까막눈이다. 그러면 아는 지역이라도 보는 게 맞겠죠. 이거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울에 있는 전역을 입지를 다 평가하고 그때 좋은 걸 골라야지 하면 어느 천년에 그 입지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려가지고 어느 천년에 사요. 한 1, 2년 걸릴걸요. 그렇게 하다가 좋은 타이밍을 다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정답은 전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가장 저평가되면서 입지가 제일 좋은 거를 공략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그만큼 역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갈 수는 없다. 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 자, 주의사항 좀 얘기해 볼까요? 자, 갈아타기 한다고 해놓고 비슷한 입지로 갈아타는 거, 또는 괜히 더 좋은 거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버리고 더 안 좋은 걸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좋은 거 들고 있는데 경기도 외곽에 뭐 새 아파트 샀다고 잘 샀다가 아니라 사실은 더 손해보는 짓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불필요하게 못난이 여러 개를 쪼개서 돈을 분산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3억짜리를 3개 산 거랑 9억짜리를 하나 산 거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나는 평당 1,000만 원짜리고 하나는 평당 3,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1억, 5천, 3천, 2천, 1,000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밑에 있는 거,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걸 받쳐줄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똘똘한 거를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능력이 전혀 안 되는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여러 지역 검토하다가 최고의 투자처만 찾다가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 이것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획일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부동산만 봤을 때는 정답이 하나로 나갈 수 있지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1단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순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부동산 관점, 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의사결정을 할 때요, 최소한의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역량을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만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기존 집을 매도할지 말지,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으면 너무 좋은 타이밍에 이걸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갈아타기도 너무 엄한 거를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한 시기가 왔을 때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집 마련을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 계속 1주택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단 말은 언젠가는 또 이 집을 매도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야 될 시기가 온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그냥 자전거 타기 이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레벨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롱 램군 채널에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상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입지력, 그리고 뭐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들, 그리고 부동산 시황을 좀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끌어올려 두시면 아마도 앞으로 좀 내 집 마련 하실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알려드린 또 이런 방식들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